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가운데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몇 개 AS를 하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발음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애프터 서비스. 그렇군요. 오늘 나올 줄 알고. 예. 네. 일단 그 첫 번째로 전해드릴 거는 어제 설명드렸던 연합뉴스 문제인데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연합뉴스가 내부 적폐, 그러니까 부역자로 비판받고 있는 이화섭 전 보도국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엊그제까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화섭 씨가 엊그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는 사직서를 바로 수리했다고 하고요. 예.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화섭 전 보도국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연합뉴스 내부, 그것도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안에서 이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연합뉴스 기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사내 다수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이화섭이 저지른 일만큼 이번에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셈이죠. 어쨌든 일단 요 정도로 이화섭 관련 소식에 대해서 AS를 먼저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 AS는 TV조선 관련된 소식입니다. TV조선이 뭐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드디어 이제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재승인을 받은 이후에, TV조선이 재승인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 제재가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이 법정 제재가 예상되는 것들이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처음이라도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일단 엊그제 이 TV조선이 최종적으로 법정 제재를 받게 된 거는 김정숙 여사 관련된 오보였는데요. TV조선이 지난 4월 17일에 드루킹 관련 보도를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마치 드루킹 조직 중에 하나인 경인선이라는 조직과 연결이 된 듯이 또 김경수 의원과 함께 간 듯이 이렇게 교묘하게 두 경선장 장면을 짜집기 위해서 한 보도였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법정 제재를 받았어요. 오보임을 이거는 TV조선 스스로도 인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보도는 벌점 1점이 들어가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예. 벌점 1점이 들어가니까 이게 중징계이긴 한데 이 정도 의도라면 이거는 뭐 주의가 아니라 거의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주의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TV조선이 북한에서 이 풍계리 외신 기자들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뭐 이 보도를 했었는데 이 보도 역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법정 제재가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주 전체 회의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이 1년에 법정 제재 4건 이하인데 지금까지는 쭉 법정 제재가 없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개정 휴업 상태여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한 일주일 상간에 법정 제재가 2번이나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좀 아까운 게 있는데 TV조선이 심의에 걸린 게 또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4월 18일자 보도였는데 TV조선 메인 뉴스에서 했던 보도고요. 드루킹 얘기를 막 전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지네들 기사에 악플이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증거로 이렇게 병맛 같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TV조선을 비판하면 뭐 다 여론 조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추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갖고 단언을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네, 그냥 증거라고는 자기들 사이트에 달린 악플을 딱 제시를 하면서 뭐 이거는 뭐 자기들의 합리적 의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뇌피셜 기사군요. 네, 좀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심의가 걸린 상태였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소위원회가 열려서 이거를 논의를 했는데 그냥 행정지도 정도로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법정 제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몇 가지가 걸렸는데 일단 TV조선 법정 제재는 한 2가지 정도가 최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년에 4건을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TV조선이 재승인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가 있는 보도들은 바로바로 제재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2가지 소식을 일단 AS 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의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뭐 생방송 중에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착오 이런 차원이라면 사실 그것 때문에 방송국 없애면 안 되죠. 하지만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와 계략이 숨어있는 그것이 너무나 또 명징해 보이는 이런 실수라면은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건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고 따라서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공정성의 책무들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회수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드루킹 관련해서는 정말 TV조선이 하루도 안 빠지고 몇 꼭지나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했는데 심지어는 증거가 마땅치 않으니까 절도하기까지 하고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반면에 이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던 일종의 이제 공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도를 잘 안 했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봐도 이게 뭐 TV조선이 뭐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비판을 뭐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드루킹 보도에까지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TV조선 그냥 넘어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대로 응징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북한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왜곡한 거, 취재원 분명치 않으면서 소설 쓴 거 이런 거에 대한 뼈 때리는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얘네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 나쁜 짓을 할 겁니다. 네,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편성월이 살아있는 거를 엄연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사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경제부장이 있었나 그건? 그러게요. 예, 아무도 신임하지 않는 취재원을 갖고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겨대면서 계속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TV조선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팟캐스트 같이 하자. 팟캐스트면은 멋대로 떠들 수 있다. 물론 시청자들 또는 청취자들한테 도태당하겠지만 거기 가가지고 굳은꼴 보느니 그냥 여기 와서 유튜브로 팟캐스트로 방송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는 아마 TV조선이 팔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쩌면 더 진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멋대로 얘기할 수 있는 신세계 바로 여기로 오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지난 21일 중앙일보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돼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했던 이 기사의 제목은 미투 당할까봐 역에서 쓰러진 여성 방치한 펜스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뭐 미투 하니까 거봐라, 뭐 너네가 쓰러져도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남자들이 지네들한테 피해가 두려워서 지금 쓰러진 사람도 돕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쓰러진 여성을 아무도 돕진 않았다는 건데 참 황당한 세태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한 커뮤니티에서 보고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썼던 20대 여대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쓴 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네. 14일 제가 본 일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어떤 2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졌고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작동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남녀 할 거 없이 모두 보기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눕히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고 주변에 한 남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남학생이 나 남잔데 어떻게 미투당할까봐 라고 말하면서 쓰러진 여성을 돕지 않았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이상하죠.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죠. 근데 아니 그렇게 반응하는 건 개오바지요. 아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와주는 건 인지상정이고요. 그거 갖고 그 여성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나한테 미투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뭐 피해 망상증에 걸리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또 할머님께서 그분을 도와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 말이에요. 여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고 이게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일보가 받아서 기사로 쓴 거죠. 아, 그리고 기사를 쓰고 자사 페북에도 이 링크를 올려놔서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반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본 사람들 가운데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은 거예요. 예, 여기 중앙일보 페이스북 댓글에 보면 한 남학생은 아니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옆에 있다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기사를 왜 이렇게 썼냐 예, 예, 예. 라는 분도 계셨고 예, 다른 분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3개 놓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쓴 분도 계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당시 쓰러졌었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한 여성까지 나서서 아니 남학생이 신고해주고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병원 갈 때까지 같이 있어줬던 게 기억난다. 그때 고마웠다. 저 일도 잘 기억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기분이 나쁘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그냥 온라인에서 댓글을 다른 거라서 이게 뭐 사실 확인이 그게 확실하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가 자신이 쓴 내용이 허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이 본인도 이게 기자들이 저걸 물고 막 기사를 쓰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기사가 계속 나오고 확장이 되니까 무서웠던 모양인데 예. 어쨌든 그 사람이 온라인에 뻥을 친 거고 그거를 중앙일보가 낼름 받았어서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거죠. 아이고. 아주 황당한 식으로 이제 오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기자 본인도 뭐 나도 커뮤니티 글을 낚였다 뭐 이렇게 억울해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기자가 커뮤니티 글을 그냥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기자의 기사를 봐요? 그냥 원문을 보고 믿어버리지. 기자는 이게 사실인지 검증하고 그런 다음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전혀 신뢰가 안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었는데 이게 오보임이 밝혀졌잖아요. 예. 근데 이후에 중앙일보의 대응이 더 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중앙일보가 썼던 기사 제목이 미투 당할까봐 역에서 쓰러진 여성 방치한 펜수를 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목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경복궁역 사고 미투의 전말 쓰러진 여성 옆에서 도왔다. 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제목을. 자기들이 오보를 내놓고 이제 마치 이제 남이 오보를 내가지고 전말을 밝히는 것 마냥 미투의 전말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이 수정된 기사를 보면 기존에 자기들이 잘못 썼던 기사를 위에다 쭉 놓고 밑에 이 사건의 전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쓴 거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뭐 전말이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붙이면서 어찌된 게 지금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기사예요. 예. 지금 밑에는 뭐 경복궁역 사고 미투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뭐 이러면서 기사를 시작하지 이 위에 게 오보였다 오보로 드러났다 뭐 독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기사가 온라인 어뷰징인지 좀 봤는데 보통 온라인 어뷰징은 바이라인 그러니까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이 기자 이름이 아니라 뭐 온라인 뉴스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슈팀 뭐 이런 걸로. 네 맞습니다. 이슈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자 이름이 박혀 있어요. 배재성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기사였는데 예.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 확인도 안 하고 베껴 쓴 다음에 그리고 이게 오보로 밝혀지니까 마치 자기가 안 쓴 것처럼 전말이 밝혀졌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린 겁니다. 마침 이 기사에 좀 마음에 드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 댓글을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쏙 빼놓고 변명, 남 탓, 언제부터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보도 없이 찌질한 변명글로 대신하게 되었나. 네, 이런 댓글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이 없죠. 예. 게다가 이제 중앙일보가 이게 초범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인가 이 경비 노동자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간식으로 사발면을 받으셨는데 아들한테 장난으로 회사가 추석 선물로 컵라면 하나 줬네 뭐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아들분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이라는 거를 모르고 아니 어떻게 경비 일하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발면 하나만 떨궈줄 수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올렸고 요거를 또 중앙일보가 낼름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것도 오보로 밝혀졌었죠. 그리고 그때도 중앙일보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론도 다 마찬가지고 옛날에 무슨 마을버스에 뭐 아이를 놓고 내린 어머니 뭐 그런 글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참 중앙일보가 이렇게 오보를 내놓고 지금 모른 척하고 계속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중앙일보가 올해 1월 1일에 쓴 사설 내용을 덧붙여 놨더라고요. 네. 중앙일보 1월 1일 사설 내용이 이랬습니다. 가짜 뉴스의 폐해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우리 사회를 불신과 냉소주의의 늪에 빠뜨리는 재앙과 다름없다. 우리는 그 해법을 팩트에서 찾는다. 팩트의 힘은 크고 가짜를 몰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네, 이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나 잘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소식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이고, 센트럴 뉴스페이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센트럴 되네. 뉴스페이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네. 그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거, 이걸 기사화하면은 그 이슈와 화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2차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또 더 급속하게 널리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언론사로서도 이렇게 되면은 페이지 뷰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걸 노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언론사가 자신들의 어떤 확산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사실 검증을 하고 기사를 내야지 그냥 뭐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이 정서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중계만 하면은 이게 언론입니까? 뭐하러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이런 기사를 언론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뭐 신문 구독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게 그냥 뭐 독자들 탓만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네. 본인들이 자초한 면이 더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